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가상화폐 해킹과 은행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형태 중 가상화폐 해킹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아스펜 연구소가 29일 주최한 사이버 공격 억지와 관련한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냐 우고레츠 미 연방수사국 FBI 사이버 담당 부국장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동기로 대북 제재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자행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소니 영화사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을 보면 제재가 북한에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Sanctions are having an economic impact, so cyber operations are a means to make money, whether that's through cryptocurrency mining or bank theft. 국가정보국 D&I 산하기관인 사이버 위협 정보통합센터의 에린조 국장은 미 수사당국이 특히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there's a huge effort in the FBI and then also several other entities across government looking at ways to stop the malicious activity surrounded with cryptocurrency. 조 국장은 또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이버 해킹은 비교적 새로운 수단이라 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a relatively new thing, and it comes with a variety of issues that we need to learn more about and figure out, so that we can stop malicious behavior related to cryptocurrency and currency going to places where it shouldn't or isn't supposed to. 조 국장은 이어 정부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의 악의적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대화의 끈은 놓지 않되 압박을 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당분간 협상 관망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미 의원들의 북한 관련 발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을 내놨던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최근엔 잠잠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의회 청문회 역시 지난 3월 말 상하원에서 각각 열린 이후 약 2달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에 관심이 집중됐던 국내 정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의회가 내년 대선 전국에서 핵심 대외 현안이 될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란과의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 사태를 북한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은 탓도 있습니다.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의회 내 피로감이 쌓인 것도 한 요인입니다. In the months since, all we've seen is missile tests by North Korea, and it's gotten to the point where President Trump needs to call Chairman Kim's bluff and say, put up or shut up, move ahead with denuclearization, or we're going to call this whole thing off and go back to a full-on campaign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이런 상황에서 미 정치권에서 북한 문제는 비핵화 협상 자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 공방 소재로서 거론되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미 국내 정치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hey understand the U.S. elections cycle, and I think that's exactly what they're doing, is they're waiting out this president. 한편 하노이 회담 이후 뚜렷해진 의회의 초당적 대북 기조는 대화와 압박 병행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를 초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관여 방식에선 민주공화당 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북 정상급 외교, 즉 톱다운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강경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북한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최근 발표한 북한 보고서 권리의 대가는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 그리고 뇌물이 국제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국제법적 권리를 제대로 숙지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건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왜 북한 주민들은 지구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기본권 행사를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보고서 권리의 대가가 강조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보고서는
인권의 핵심 축으로서 주민의 경제권 행사가 왜 중요한지, 또 김씨 정권이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패한 원인을 국제법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It's the rights that all people have to basic housing, adequate standard of living, to have enough food. 폴슨 소장은 특히 모든 북한인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981년에 가입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당과 국가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지만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만연된 부정부패 등을 볼 때 이런 지도자의 약속과 헌법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정부는 식량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국제규약의 의무사항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국민의 고통보다 정치적 권력과 사상을 먼저 계산해 넣어 필요한 개혁을 하지 않는 상황을 식량난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마당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바쳐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The report finds that, in effect, this threat of arbitrary arrest and the harsh consequences that follow provides state officials with a powerful means to secure bribes from a vulnerable population seeking to eke out an existence through rudimentary market activity. 미첼 바찰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핵 문제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수백만 북한 주민의 끔찍한 인권 실태가 외면당하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명권입니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순방 중인 패트릭 셔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셔너헨 대행은 이날 회담에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비롯해 미한 연합 연습,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3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군사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미국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양국 국방당국 차원의 후속 조치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비핵화 협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기간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일본의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조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주로 국방 안보 분야의 각국 사령탑이 모이는 회의라는 점에서 이번에 미한일 북핵 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와 관련해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됐지만 북한은 미국이 의미 있는 양보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조세뷴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조세뷴 전 대표는 30일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버티는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원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는 매우 효과적이라면서도 제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업데이트하고 더 조이기 위한 새로운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13세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김모 씨는 30일 VOA에 자신의 아들과 딸,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20대 여성 1명과 함께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역인 광시성 난닝시 부근에서 21일 공안에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민 김모 씨도 자신의 아들이 지난 25일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탈북 중개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아들 외에 남자 1명과 여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은 북한에 있을 때 북송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체포된 가족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도 이들의 체포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